4기가 됐어요. 3기는 끝났어. 연골이 없대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싫더라도 수술을 해야 돼요. 수술 안 하면 내가 어차피 아파서 못 사니까 수술할 건데, 이 수술도 4기의 수술이요, 종류가 몇 개 있어요. 무조건 인공관절이 아니에요. 요거 보세요. 이게 눈이 쌓였어요. 쌓였는데 가장자리에 눈들은 남아있고요. 푹 패였어요. 이때 인공관절 할 거냐? 이거 안 해도 되게 나온 게 5년 전에 나왔어요. 줄기세포 수술. 줄기세포 주사는 없습니다. 주사는 아직까지 개발된 게 없고 분명하게. 수술은 2012년도에 제대열이라고 애들 태반에서 줄기세포를 뽑아냈어요. 그걸로 요 폐인 부분에서 갖다 메웠더니 연골 살더라는 거예요. 의사들 처음에 반신반의했지만 실제로 하면서 살아나는 걸 MRI로 다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줄기세포를 넣고 수술할 때는 아주 좋은 결과를 얻었다. 그리고 이제 그냥 좋은 결과 얻었고 내가 MRI 찍었더니 좋았고 이런 거는 안 돼요. 입증이. 진짜로 그 환자를 줄기세포를 심어서, 이건 7년짜리 된 건데 2012년도에 인증되기 전에 대학병원에서 임상하면서 환자분들 직접 했던 그분들을 쭉 봐서 7년까지 본 겁니다. 지금 2016년도에 나온 거거든요. 실제로 7년 동안 연골이 재생돼서 지속적으로 좋은 상태가 유지됐다는 걸 MRI 찍고 내시경에서 확인시키고 해서, 이게 SCI 학술제라는 게 이제 의사들이 봤을 때 저 학술제 실리면 진짜야 라고 인정하는 급이 있거든요. 실었어요. 이건 삼성 서울병원에 그때 임상에 참여했던 교수님 중에 한 분이 실은 겁니다. 그래서 이건 누가 뭐라 해도 실제로 효과가 있는 수술법이다. 인정이 됐어요. 이게 줄기세포 수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폐인 자리가 있으면 메꾼다. 지금 기술이 좋아져서 하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아니에요. 여기 이제 요거는 이제 MRI 찍어본 거예요. 제가 수술한 거죠. 이렇게 보면 연골이 요 까만색 뼈 밑에 회색이 연골인데 이빨 빠진 것처럼 푹 패있죠. 요 부분이 수술하고 난 다음에 1년 지나서 까만색이 흰색이 까만색으로 다 메워진 거. 요렇게 된 게 저렇게 되는 거예요. MRI를 1년까지 찍어서 진짜 확인을 하거든요. 실제로 얼마만큼 살았나 환자분한테 설명을 해드려야 되니까. 해서 아 저렇게 살았구나. 이분은 관절염 치료가 됐구나. 알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카티스템이라는 수술인데, 그러니까 연골이 푹 패였다. 옆에는 남아있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연골이 전체적으로 다 없어졌어요. 없어졌는데 우리 무릎은 무릎의 안쪽에도 연골이 있고 바깥쪽에도 연골이 있고 앞쪽에도 연골이 있거든요. 근데 이 세 부분 중에 안쪽만 없을 때, 이때는 인공관절만 방법이 아니고 내 무릎을 조금이라도 더 쓸 수 있게 만드는 수술을 의사들이 또 생각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 휘어있는 다리를 펴는 수술이에요. 보통 절골술, 교정술, 근위경골 절골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가 좀 젊은데 연골이 다 따랐어요. 인공관절밖에 옛날에 없었거든요. 근데 기계가 발달하고 수술 방법이 발달하니까 최근 10년 사이에 이 기술이 발전해서 이쪽 부분 없으면 저쪽 부분 쓰면 되지 뭐. 그러니까 이렇게 디디는데 이쪽 안쪽에 아프니까 강제로 이쪽 디디고 사세요 이렇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디디고 살면 여기 아픈 데가 안 디뎌지잖아요. 그러니까 안 아프고 사는 거예요. 희한하게. 이렇게 하는 방법도 만들었어요. 70세 미만에서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70세까지 갔을 때 안쪽만 딱 달아있다. 절골술하고 최대한 애꼈으면 평생 갈 겁니다. 근데 70살쯤 되신 분들이 최대한 버티고 버틴 분들 중에 안쪽만 따른 사람은 없어요. 앞쪽도 달고 바깥쪽도 달고 다 달거든요. 그래서 이 절골술은 보통 나이가 되게 많은 분들한테 하는 게 아니라 50대, 60대 초반 분들이 인공관절하기 좀 빨라. 인공관절은 15년에서 20년 사이라는데 난 지금 50대야. 어떡하겠어요? 그때 내 무릎을 최대한 써보자 라고 할 때 제일 많이 씁니다. 이 수술. 인공관절보다 훨씬 의사들이 많이 하고 있을 거예요. 아마 저뿐만 아니라. 그래서 이런 수술을 절골술이란 것들도 충분히 젊을 때는 고려할 만한 거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여기 수술 한번 보세요. 걸어서 수술해서 교정했더니 다리가 일자로 됐어요. 이미 잘 걸어 다니는 거죠. 이제 수명은 7년에서 10년 지나면 바깥쪽이 다 없어질 거라고 의사들은 예상을 해요. 근데 사람은 기계가 아니라서 내가 관리하고 애껴 쓰고 자전거 열심히 타면 그 10년이 뒤로 밀릴 거예요. 근데 수술해놓고 7년에서 10년 쓴다고 했으니까 나 열심히 디디고 살래. 막 걸어다니면 되지.
7년보다 안쪽에서 무너질 거예요. 이게 사람 몸이 그런 겁니다. 그래서 평균을 7에서 10년 잡아놓은 거예요. 이게 연구 결과가 그래요. 자, 제일 마지막에 이제 제일 싫어합니다. 인공관절 치환술이에요. 길이 없어 하는 겁니다. 사실이에요. 이거 하고 난 다음에 처음에는 무조건 고생하죠. 얼마나 아프겠어요. 이거 하고 난 다음에 운동하는 것도 아프고 수술해놓은 것도 아파요. 근데 다행히 석 달 지나면 걸어다니는 건 꽤 잘 걸어다닌단 말이죠. 물론 구부리고 피는 건 수술 후에 내가 얼마나 운동을 잘 했냐에 따라 틀리겠지만 100% 만족한다는 분들은 사실 100명 수술해보면 막 50명씩 안 나와요. 대신에 원장님 나 옛날에 걸어다니기가 힘들었는데 이제 잘 걸어다녀. 이게 제일 많고 가끔 100명 중에 한두 명 수술 후에 힘줄 부분 땡겨서 아우 아파 나 수술 괜히 했어 생깁니다. 이게 어쩔 수 없는 사람이 하는 수술의 한계예요. 근데 사람이 개발한 수술 중에 성공률이 가장 높은 수술이 인공관절 수술이에요. 만족도가 90%가 넘거든요. 어떤 수술도 이렇게 만족도가 높은 수술이 없어요. 그래서 인공관절은 되게 무식해 보이고 무서운데 아직까지 하고 있는 거예요. 연골 싹 다 벗겨졌어요. 눈 다 녹았어요. 그거 해야지 어떻게, 그죠? 이거는 가능하다면 한 번만 하는 겁니다. 왜? 2번 할 수 있는데 2번째는 더 고생이 되니까 한 번만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나이를 딱 잡아놓고 60대 중반 넘어갔을 때 무릎의 곳곳이 다 나빠졌으면 인공관절 하는 거예요. 근데 인공관절 할 때는 조금 고려해야 될 건 뭐냐면 가급적이면 조금 오래 쓰는 거 하자. 사실 기계는 딱 두 종류거든요. 인공관절은 플라스틱이 쇠에 붙어있는 형태가 있고 플라스틱이 지 맘대로 도는 형태가 있어요. 그래서 고정되는 형태가 전통적으로 안정감이 있고 움직이는 거는 변형이 심한 사람들은 불안해요. 그래서 의사들이 골라서 이분은 큰 변형이 심하지 않은 사람이다 할 때는 좀 움직이는 걸, 플라스틱 움직이는 걸 써주면 수명이 조금 더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통 연구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한 5년쯤 더 간다고 생각하거든요. 요거 보세요. 요게 2013년도에 나온 논문인데 이게 1990년도부터 수술했거든요. 이 기계를. 참 전통적이에요. 그죠? 세상에 1990년도 기계를 아직 쓰고 있대. 근데 인공관절은 여기서 모양을 조금씩만 바꾸고 원리는 똑같이 한 기계를 많이 써요. 왜냐하면 오래돼서 검증된 놈이 좋다고 인정하거든요. 새로 개발된 건 의사들이 잘 안 써요. 특히 뭐 중국에서 만들었다, 죄송하지만 우리나라에서 만들었다, 의사들이 잘 안 믿어요. 이건 전통적으로 미국, 독일에서 제대로 만들었을 때 수명이 제대로 갈 거라고 믿거든요. 그래서 이 기계를 보시면 이 논문, 제대로 된 논문 5개를 확인해 봤어요. 이 쓰신 분이. 그랬더니 15년 동안 쓴 사람이 98.3%, 98%, 96.5%, 92.1%, 한 명은 76%래요. 이 쓴 사람들을 쭉 확인해 봤더니. 그리고 그 중에 2개, 이렇게 자기 결과를 발표하거든요. 그걸 다 모아서 확인한 거예요. 그 중에 2개는 18년 동안 쓴 사람이 98.3%, 96.5%. 한 개는 20년 생존까지 확인했는데 96.5%래요. 그러니까 15년에서 20년이라고 하는 건 의사 생각이라는 거예요. 이게 빨리 망가지는 것도 더 오래 가는 것도 기계를 조금만 잘 선택해주고 대신에 환자분들도 수술을 관리 잘하고 이게 잘 맞아떨어지면 15년에서 기계 망가지는 게 아니고 계속해서 좀 더 쓸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평균치를 생각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65세 미만에서는 인공관절 안 하고 아까 말했던 절골술이나 카티스캔 같이 새로 나온 기술들이라도 확인이 된 기술들을 쓰는 거예요. 요거 한번 볼게요. 요게 인공관절이 일반 인공관절하고 아닌 걸 그 가동형을 비교한 건데 일반 인공관절은 구부리고 피는 건 길이나 있어서 잘해요. 근데 무릎을 이렇게 돌리려고 그러면 저희 고정되기 때문에 지만대로 못 돌아요. 근데 모바일 베어링이라고 가동형 움직이는 건 구부리는 거 당연히 똑같이 구부립니다. 그 다음에 좌우 움직일 때 한번 보세요. 플라스틱이 따라 돌아요. 위에 놈은. 그렇기 때문에 얘가 마찰이 줄어요. 그래서 얘가 조금 더 쓴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것도 인공관절한테는 선택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인공관절하고 나면 다 그러잖아요. 무릎이 안 굽어진다. 안 그래요. 구부러진다고. 근데 문제는 아프다. 처음에 3달 아프다고요. 누가 나 잡아먹을 것처럼 덤벼서 구부리려고 해도 도망간다고. 아파서. 근데 그 과정을 주사 맞아가면서 좋은 물리치료사 선생님 만나갖고 달래가면서 하면 인공관절이 무시무시하고 나를 괴롭히는 수술이 아니고 이것도 인생 이막 열어주는 기가 막힌 수술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그렇게 무조건 겁내고 수술을 한다가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죠. 무릎이란 건요. 아는 만큼 지키는 겁니다. 진짜로. 의사들이 제가 무릎 의사를 하고 있지만요. 저는 우리 환자분들이 인공관절 수술하는 환자분들이 적었으면 좋겠어요. 전체적으로. 저만 적으면 안 돼요. 큰일 나죠. 저만 적으면 안 되고 전체적으로 적었으면 좋겠어. 진짜. 이런 주사 나와갖고 한 번 딱 맞고 났더니 연골도 막 살아나고 안 아프고 세상에 제일 좋잖아요. 제가 할 일은 좀 적게 하면 되죠. 적게 하면 되고 사람들이 안 하고 살면 되죠. 저도 나중에 똑같이 생길 수 있는데 얼마나 좋아요. 근데 지금까지 나와 있는 게 어떻게 말하면 진실이고 야 거기 갔더니 희한한 게 있다더라. 주사 맞았더니 살아난다더라.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 제가 여기까지만 이야기할게요. 이거 방송 나가면 나중에 딴 선생님한테 야단 맞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아닐 수 있다. 꼭 검증해 보시고 모든 의사들이 공감하는 쪽으로 이렇게 치료를 받으시면 됩니다. 제일 중요한 건 1단계, 2단계 때 내가 하면 좋은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걸 구분을 딱 해서 이거 균형만 잘 맞춰주면 잘 산다.